1218가 붙어있습니다. 좀 필요한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이 풀어보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진짜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이거. 선생님 보기 제일 자, 구간이요. 0부터 8까지의 구간이에요. 이렇게. 이 구간에서 모든 값을 취하는, 이거 다 알죠? 구간. 항면에서 x, 확률 밀도 함수 fx가 다음에 만들었습니다. 이거 또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범위가 0부터. 뭐였어? x는 4 대칭. 맞아요? 그래서 이제 대충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 예. 그럼 결국에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 중간이 x가 4이고, 여기가 8이면 대칭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주어지냐면, 일단 대충 그려볼까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부터 0부터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대로 내려갔다 치죠. 이런 식으로 됐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도 생각해보죠. 이런 대로 그린 거야.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어. 대칭인데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도 돼요. 넓이에 따라서. 그런데 P에 요값이 세배의 P에 요값이고 P의 확률 3까지 확률이 16분의 3일 때 그럼 5부터 6까지의 확률은 얼마냐? 라고 물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쪼갰어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여기가 2 여기가 4 그러면 이렇게 넘어와서 대칭이 된 여기가 6 그 다음에 이제 3, 4도 보이니까 한 번 더 쪼개요. 이렇게 3 넘어가서 5 이렇게 쪼개놓죠. 여기가 이제 제일 많이 보이는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자 2부터 4까지의 넓이가 5부터 2까지 넓이의 3배래요. 그러니까 요 넓이에 요게 x라고 하면 여기 요 넓이가 2부터 4까지 요 넓이가 3x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괜찮아요? 그림을 푸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식으로서도요. 요걸 가지고 이거 풀 수 있는 게 뭐냐면 P에 0부터 x 2까지의 넓이에다가 확률에다가 2부터 x 4까지의 확률이 얼마냐면 분명히 0.5여야 되죠. 2분의 1이어야 돼요. 반대이니까 이거 딱 정확하게 반대. 오른쪽 왼쪽 대칭이니까요. 괜찮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내가 여기를 S라고 해봤으니까 얘를 S라고 본다면 여기 2분의 1죠. 2분의 1이 되고 여기 4S가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가 S고 얘가 3S 이렇게 괜찮나요? 따라서 S의 넓이는 8분의 1이 되고 여기가 8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여기 8분의 1, 여기요. 여기 이렇게 나눴을 때, 요 넓이가 8분의 1, 그리고 여기가 8분의 3이겠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요만큼이 8분의 3이 될 거고, 요만큼이 8분의 1이 되는 거죠. 대칭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부터 4까지의 넓이를 16분의 3이라고 써요. 여기 3부터 4까지. 여기 넓이가 자, 그럼 요걸 가져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P의 2부터 4까지의 넓이가 3
3이니까 8분의 3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P에 2부터 3까지의 넓이에다가 B에 3부터 4까지의 넓이와 같거든요. 맞죠? 2부터 4까지 넓이는 2부터 3, 3부터 4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 3부터 4의 넓이가 16분의 3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넘기면 여기서 P는 2부터 3까지의 넓이가 똑같이 16분의 3이 된다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렇죠? 16분의 3 더하기 16분의 3이니까. 그런데 5부터 6까지의 넓이는 즉 여기 넓이는 여기랑 같다는 거죠. 대칭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가 원래 P의 2부터 3까지 넓이 같으니까 집어넣으면 16분의 3이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대칭성을 사용해서 푸는 게 가장 편해요. 그 넓이가 얼마가 되는지 상관없이 그냥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방황들 하고 있을 텐데. 아니야? 아직도 안 오게? 오겠다는, 안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다음 문제 보죠. 한 288번 볼게요. 이 통계 파트는 호불호가 생각보다 세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학원 전체의 개념이라는 게 대부분 다 호불호가 세긴 한데 뭐가 세냐면 되게 어느 정도 이해를 잘하고 어느 정도 문제 풀면 되게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선생님 보기 그래요, 통계는. 근데 진짜 안 하면 원장님 하는 거라서 거의 뭐 건드릴 수가 없어요. 기본적인 것만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시험 문제. 생각보다 이제 약간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푸셔야 됩니다. 자, 어느 회사 신입사원 N명의 연수 점수는 평균이 82점, 표준 편차가 5점인 정규 분포다. 자, 이럴 때는 항상 이렇게 적습니다. N명의 이런 거 다 결정해줘야죠. 연수 점수는 연수가 뭔지 몰라도 아예 설마 점수를 확인할 수 X가 적절히. 그럼 얘는 뭐요? 정규 분포. 뭘 따른다고요? 82점하고 5의 제곱을 따른다. 자, 연수 점수가 90점 이상의 신입사원이 24명이라고 합니다. 자, 연수 점수가 90점 이상의 확률은 그럼 얼마냐면 얼마예요? n분의 24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다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수 점수가 90점 이상의 신입사원 24명이니까 전체의 이만큼의 퍼센테이지 비율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연수 점수가 74점 이상, 그 다음에 82점 이하인 이 신입사원의 수를 모두 중국부터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비율이 나온 거잖아요. 여기다 곱하기 뭘 하면 되냐면 n을 하시면 이게 확률이 퍼센테이지가 되니까 이걸 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 여기도 여기다가 전체 인원수에다 이걸 곱했으니까 24명이 나왔잖아. 이 사이에 있는 것도 여기다가 n을 곱하면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뭐다? n이겠죠. n부터 구해야 돼. 여기 n이 구해줘야 여기다 넣어서 여기까지 계산한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얘를 바꾸죠. 뭐야? p에 z로 바꾸고요. 자, 82 여기 5분의 마이너스 8인가요? 괜찮아? 그냥 그렇지. 그냥 팔지. 거꾸로 내야 됐구나. 이상하다. 그럼 여기 P에 Z는 1.6 이렇게 될까요? 거기 1.6이 얼마냐? 0.45거든요. 얘가 0.45.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곱하고 나누면 되는 거니까 n은
5분의 24. 그 90보다 높으니까 0.5. 왜 0점이 뭐지? 정신이 없구나.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0.4죠? 네, 여기가 1.6이 되니 0 보면 0.05죠. 그래서 0.05에다가 n을 곱하는 게 2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n이 480명이에요. 맞죠? 여기 결정이. 그러면 이것도 계산하면 되죠. 이제 480명 더하기 여기 이제 p에 z로 바꾸면요. 여기서 이렇게 뺄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6, 8 이죠. 그 다음에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네 880 곱하기 여기가 0.4죠. 여기 계산하면 됩니다. 그 91번에서 92번. 이거 말고 그 1900. 이거 하고 이건 뭐죠? 자 이제 이게 확률에다가 집어서 문제를 푸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확률 문제도 좀 풀 줄 알아야 되고. 자 91번은 어느 회사 직원들의 어느 날 평균 출근 시간이 평균. 자 출근 시간을 확률 변수를 잡은 거예요. 출근 시간을 확률 변수에 들어가다 라고 할 때 걔가 평균이 66.4분 그리고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공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날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서 40%. 그 다음에 73분 미만인 직원들 중에서 20%가 지하철을 이용하였고. 자, 보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체 직원 인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날 출근한 회사 직원들 중에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해서 지하철을 이용했을 때, 한 명이 지하철을 이용할 확률을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전체 인원수, 조건부 확률이긴 한데, 조건부 확률을 역으로 계산하는 거 같거든요. 뭔 얘기냐면, 보세요. 자, 이날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인 직원. 그럼 일단 첫 번째, 출근 시간이 73분 이상의 확률을 먼저 구할까요? 이게 어려워요. 먼저 구할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P에 Z가 되고 15분에 빼면은 6.6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P의 Z가 0.9인가요? 이렇게 될 거거든요. 아니 4하죠.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0.33이에요. 맞죠?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면 큰 거니까. 큰 걸로 계산할 거니까. 거기 0.17로 돼 있으니까 요거 있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13분 미만, 그럼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 이제 확률 사건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에 40%.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33%, 그러니까 이상인 직원이 33%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A를 이게 73분 이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을 사용한다.
지하철을 사용한다는 사건을 B라고 결정하죠. 지하철 13분이 그럴까요? 자, 맨 마지막에 출근하는 회사들 직원 중에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지하철을 이용할 확률이니까 자, 이거죠. P의 B를 구하는 거예요. 이 PB가 뭐냐면 여기 이거죠. P의 A q B 더하기 P의 A q B죠.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예요? 조건부니까 이거는 73분 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세경이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73분 미만에다가 지하철을 타고 올 확률을 산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이게 예전 거예요. 그러면 자 뭐라고요? 73분 이상의 확률은 0.33 곱하기 그 사람들 중에 40%라고 했으니까 중에서 40%라고 했으니까 0.4 그 다음에 여기는 0.67이겠죠. 여기가 이거보다 짧게 걸리는 거니까 일반인 직원들 중에 20%가 지하철을 이용해요. 0.2 여기 적용해요. 이해가 되세요? 거기 있는 말을 되게 잘 이해를 하고 알아들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구한 건 통계야. 그 통계를 사용해서 확률을 구한 다음에 고생정리 정보를 사용한 거야. 조건부 확률을 사용한 고생정리. 이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죠? 뭐가?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워요. 자, 어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는 평균 1740, 표준 편차가 50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자, 시장까지의 거리, 고객 집에서 이거를 X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X는 뭘 따른다고요? 평균이 1740. 그 다음에 정규분포가 표준 편차가 50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자,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m 이상인 고객 중에 15%. 그러면 여기도 이건 처음 할까요? 200m 2000m요? 2000m 이상인 사건을 그 다음에 15% 하고 50%가 자가용을 이용한다. 얘가 사건 라고 하죠. 그리고 200m 미만의 고객 중에서는 5%가 자가용에서 제자가 온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이 고객이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미만의 확률이에요. 그럼 이건 뭐야? 조건부예요. P에 이거 뭐야? 맞죠? 근데 역행이라서 어떻게 구할지는 고민을 해보자. 일단 PA를 먼저 구합시다. PA는 P의 X가 이 5의 확률. 집어넣으면 P의 Z가 500배. 얼마나 얼마냐? 260인가요? 계산이 더럽게 됐어. 그래서 P의 Z가 0.52 되는 것 같아요. 0.52가 0.2를 계산하는데요. 그럼 얘는 0.3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걸 풀 건데 봐봐요. 이게 뭐예요? 결국에 P, B 분의
P의 A, 여효, B죠. 맞아? 조건부니까. 근데 이 P비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한다고. 아, 저기서 썼던 방법. P의 이렇게 구한다. 왜 역행이니까요. 먼저 일어나면 드라인 거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000m 이상의 사건이 0.3이에요. 여기 0.3 곱하기. 그래서 뭐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 중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이 15%니까 여기 0.15. 그 다음에 자가 2000m 미만인 사람은 0.2. 그 중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은 5%. 분해. 요게 답입니다. 이해가지고 되세요? 어렵지. 이건 어려운 얘기야 진짜. 왜냐하면 통계 문제를 정규분포에서 확률 구하는 방법을 조건부나 곱셈 정리나 조건부 확률을 다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죠. 네, 쉽지는 않은 얘기입니다. 뒤에 다 풍겨. 풀어도 질문이 없는 거야. 문제 풀었어? 됐죠? 자, 어디로 가냐면 274페이지로 갈게요. 결국에는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앞에 확률 문제가 고스란히 그대로 우리가 싫어했었던 확률 파트의 조건부 확률이라던가 아니면 곱셈 정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조합, 순열 이런 것들이 다시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했잖아요. 이산 확률 변수야, 연속이야. 차이를 기억하시고 여기는 카운팅 아니면 각자 하나씩. 연속은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 그래서 확률 이름도 여기는 질량 함수, 여기는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애들을 보면 여기는 이항분포, 여기는 정규분포다 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까지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인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하려고 해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니까. 자, 만약에 선생님이 어떤 확률 변수 하나가 있었어요. x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항분포 한 150에 4분의 1을 따르는 녀석이었다고 치잖아요. 150번 할 거고 그 한 번 나올 때마다 사건의 확률이 4분의 1이에요. 안 될 확률은 4분의 3이겠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걸 물어봤어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그래 그럼 148보다 151 확률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한 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한 값을 물어봐도 계산이 어려운데 저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x가 148, x가 149, 150, 151까지 다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건 각각의 값이니까 이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계산이 이렇게 된다고요. 150에 C에 148 4분의 1에 148 4분의 3에 제곱 맞죠? 여기 150이 나올 수가 없구나. 150거 할게요. 그냥 이렇게 말이 안 되는 151을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150 C에 149 4분의 1에 149 4분의 3 더하기 전부 다 일어나는 확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계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이걸 어떻게 계산해? 다른 한 지금 선생님이 3개 148, 149, 150만 줬는데도 계산이 되게 더러워요. 뭐 때문이냐면 요 n 시행 횟수의 n이 상당히 크다라는 게 문제죠. 이해되세요? 저게 상당히 매우 크다라는 게 여기 포인트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라는 건데 그 바로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포인트를 잡아줬던 데가 어디냐면 잠깐만 찾아서 갈게요. 잠깐만 있어서 지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내가 나중에 다시 일로 올 거야 라고 했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형부 포인트 있니? 없지. 이거 어떻게 할까 포인트? 잠깐만 뒤에 아니 없어도 돼요. 그냥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있는 사람 있어? 다 있어? 없으면 내가 지금은 줄 수도 있나요? 몇 개 없는데 있다. 없는 사람 없어? 아니 없어도 상관은 없어. 있어? 잠깐만 봐. 자 거기 보면 맨 뒤쪽에서 몇 페이지냐면 241페이지 보세요. 선생님이 나중에 내가 이 얘기를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하셨던 뭐냐면 유형 12에 큰 수검증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우리 그때 풀어주면서 얘기했어요. 이 문제 하나는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거기 써있어. 시행횟수가 충분히 클 때 사건의 A가 일어나는 통계적 확률은 사건의 A가 일어나는 속성 확률이 가까워짐을 의미한다. 기억나십니까? 통계적 확률이 진짜 시험을 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n분의 x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p에 가까워진다. 뭐야? 주사위를 진짜 6번 던지면 한 번 나오냐고 이랬는지 아니잖아요. 60번 던지고 30번 던지고 50번 던지고 600번 던지고 6000번 던지면 거의 6분의 1에 가까워진다라는 개념이라고. 이해했어요? 근데 이때 거기 지금 그래프 1713번에 나오는 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그래프를 점선 그리면 자 얘가 n이 10일 때면요 약간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n이 30이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n이 50 정도 되잖아요. 그럼 그래프 곡선이 이렇게 돼요. 뭐에 가까워져요? 정규분포 곡선에 가까워져요. 똑같아지는 건 아니면 가까워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만약에 요것도 여기까지 확률을 구할 때 이 정규분포 곡선을 가져다 놓고 이 넓이를 구해도 거의 비슷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n이 충분히 크면 그리고 구하는 범위가 구하는 확률이 범위로 나오면 P하고 범위 형식이 나오면 이거를 정규화시켜서 푼다라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어요. 이게 27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예요. 그래서 맨 위에 보면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np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x는 등사적으로 정규분포 np, npq를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n이 충분히 크다라는 건 그 밑에 참고에 4번 봐봐요. n값이 충분히 크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np를 곱했을 때 5보다 크고 nq가 5보다 크거나 동시에 만족시킬 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50 이상이면 돼요. 50 이상이면 50이면 곡선의 모양이 정규분포 곡선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뜰 거야. 이건 어떻게 봐봐? 이런 얘기야.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 np를 따르는데 n이 충분히 커요.
일단 이렇게 썼어. 이렇게 해서 땡땡이라고 썼어.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은 못 쓰게 하더라고요. 원래 이것도 이렇게 썼었거든. n이 이항공포를 따른다. x 이항 정규공포를 따른다. 이렇게 썼었는데 이제 이렇게 못 쓰게 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 학교 때요. 그렇게 쓰지 마세요. 선생님이 내가 잘 가르쳤는데 말로 그냥 쓰세요. 여기도 이렇게 하는데 아니 여기는 말로 어떻게 쓰냐면 근사적으로 라고 써요. 비슷하게 x는 정규분포 여기 뭐가 와요? 평균이 오죠. 근데 여기에서의 평균이 뭐였어? MP였죠. 분산이 뭐였어? NPQ였죠. 얘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NP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제곱을 따른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문제는 이렇게 바꿔서 된다는 얘기예요. 정규화 시켜서. 그래서 이거를 정규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정규화 시킨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화 한다는 얘기죠. 숫자가 너무 커서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해가 좀 되세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되게 헷갈려요. 아니 정규화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해? 말아? 라고 하는데 내가 확실하게 알죠. n 충분히 커요? 그리고 확률이 이항 분포인데 범위로 나오면 무조건 정규화예요. 못 푸니까 계산이 안 돼요. 죽어요 푸다가. 아니 심심하면 한번 해보는 거야. 말리잖아요. 계산해보면 이것만 계산하는데 죽어.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야? 안 돼요 절대. 이해 되셨나요? 1320번 선생님한테 풀어볼까요? 1320번.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뭘 따른다고요? 64의 1분의 1을 따른다. 보통 50 이상이죠? 얘를 따를 때, 자, x가 근사적으로, x는, 선생님 떼지 맞죠? x는 근사적으로 뭘 따라요? 여기 하고, 여기 a, b를 따르래요. 그럼 뭐예요? a는 2x니까 32. MPQ니까 b는 16이라서 4의 제곱. 네. 여기는 4의 제곱을 따른다. 그런 얘기인 거죠. 16. 괜찮아요? 이 방법 그대로 쓴 거야. 지금 여기서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물었어요. P에 32 X 40. 그러니까 이걸 풀면 너무 어렵다고요. 저것처럼 막 64C 32 2분의 1에 32제곱 2분의 1에 32제곱 이런 식으로 다 계산했는데 죽어요. 하라고 해도 못해요. 근데 얘가 자 P에 0하고 Z하고 C로 바뀌었대. 맞죠? 32가 여기 32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여기 보고 여기는 뭐예요? 40에서 30 빼면 파인데 4로 나왔으니까 2.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 4 네, 40 마이너스 30 이게 C라는 얘기죠. 그래서 ABC를 전부 다 구했다. 요거를 할 줄 알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으니 꼭 풀어보시고 확인하시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1329번 한 번 더 풀어볼까요? 아니 그거 내가 풀고 1328번은 선생님이 풉시다. 이거 지울게요. 1328번. 전체적인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전체적인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확률변수 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p x가 315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값이 오른쪽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한 것은 근데 잘 봐요. 거기 가에 보면 얘가 이제 요게 무서워야 돼. 왜냐하면 잘 봐. 여기 지금
이항분포인지 정규분포인지를 얘기 안 하고 그냥 거기 문제에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률을 구하는 값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00 cx 하고 p의 x제곱에 1 빼기 p의 1200 빼기 x 형태를 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x는 0, 1, 2에서 점점점 한 다음에 뭐라고요? 12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걸 딱 보자마자 니는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아, 확률변수 x는 이항분포 1200의 p를 따른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확률 질량함수니까요. 이상한 확률변수입니다. 횟수는 0부터 1200까지 이산을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아, 그런데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평균이 300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 따라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P가 400, 4분의 1이다 라는 게 나오죠. 얘 곱하기 얘가 300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구하래요. 죽어요. 이산으로 풀면, 이항분포로 풀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P의 X가 31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이제 이렇게 푼다는 얘기죠. 아, 얘를 정규화시켜서 근사적으로 어떻게 n의 평균은 3대 그 다음 여긴 10의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아니지. 10의 제곱이 아니고 300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15제곱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여기가 P의 Z가 되고 여기가 1이 될 것 같아요. 그럼 확률이 얼마냐? 1이니까 0.3413이니까 0.6 아니지. 큰 거니까 1로 8, 7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근데 1329번이 얘랑 거의 비슷하거든? 풀어봐. 됐지? 자, 넘어가서 다음 유형을 볼게요. 그러면 이제 유형 2번은 그래 분사적으로 된대. 그럼 그걸 사용해서 어떤 걸 물 거냐라는 건 여기까지 계산이고 그 다음 유형은 무슨 유형이냐? 활용이. 그냥 주지 않겠다. 문제를 주겠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뭘까요? 처음에 내가 얘기했지. 여기는 대놓고 이항분포야. 그리고 n이 커. 그러니까 정규화 시켜줘. 라고 문제 보이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활용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이게 이항분포라는 걸 겨우 찾았다? 근데 뭘 계산할 줄 모른다고 딱 계산하다 보니까 n이 엄청 커. 아, 그럼 정규화 시켜야지. 이런 얘기로 가서 스토리를 가는 거예요. 자, 1333번부터. 1333번. 32번. 밑에 있는 거. 1031번 말고 33번 빈칸 넣기니까. 내가지고.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192회를 반복했어요. 아, 횟수는 192회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짝의 눈이 적어도 한 개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한대요. 얘들아, 여기 p가 얼마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x는 이항분포 192의 p를 따르는 거잖아요. p가 얼마예요? 짝의 눈이 적어도 하나 나온다. 그럼 전체 1 빼기 36분의 홀만 나오는 걸 해야 되니까 구죠. 이해했어요? 홀을 빼면 적어도 하나 짜게 되니까. 얘가 4분의 3이에요. 4분의 3. 여기가 4분의 3. 이런 것도 좀 어렵지. 근데 여기서 이거를 구해달라고. 죽어요. 우리 중앙표를 구하면 그럼 얘를 정규화시키죠. 그래서 n 둘이 곱하면 얼마냐? 48 곱하기 3이
하고 곱하기 4분의 1 이니까 잘 푼 거니? 이거 그럼 얘가 여기까지 계산하시면 봐봐 정규 분포가 계속 쓰인다는 얘기.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베이스를 깔아놓고 지금 그 위에다가 이항 분포 대기하고 좀 이따가 배울 추정 같은 얘기도 다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규 분포를 딱 배우고 나서부터는 이항 분포가 되게 하찮아져 버리는 거고 이항 분포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퍼센테이지 따지면 솔직히 한 7대 3 정도예요. 문제. 무조건 정규 분포예요. 그리고 정규 분포 가지고 추정까지 계산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으로 할게요. 279페이지. 이번에는 아마 빈칸 넣긴 거 없거니? 미지수 구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뒤에는 뭐 거의 다 활용 문제라서 보세요. 1345번에 보죠. 너무 쉬운 건데 풀어. 자, 한 개의 동전을 400번 던지면 횟수는 400번이에요. 동전을 던집니다. 앞면이 나온 횟수를 x, 앞면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거꾸로 푸는 거예요. x가 k보다 작을 확률이 0.977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k 값을 구하라. 거꾸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이항분포에서 k를 구한다면 이걸 정규화 시켜서 구한 값이 이거라는 얘기가 거꾸로 가는 거 어렵죠. 일단 얘는 이항분포 400에 2분의 1을 따라요. 숫자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정규화 시켰어요. 그래서 뭐요? 200에 10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다음부터는 정규분포 문제. 어떻게 한 거야? 아 얘가 P에 Z하고 10분의 K-200을 했더니 얘가 0.977이죠. 요거 이제 우리가 0부터로 시작해서 10분의 K-200으로 바꾸고 계산하면 얘가 0.4772가 되었어요. 여기 0.477이 나올 수 있는 애가 이거든요. 얘가 2라는 얘기죠. 그래서 K는 220이다.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돼요. 솔직히 정규분포 풀리면 다 풀려요. 자, 그 280페이지에 유형 4번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51, 52, 53? 회의밖에 안 되니까 풀어보시고 안 되면 해가지고 중요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언제 질문 썼지? 이번 하면 각자 말해서 질문 받을게. 화요일날 시간이 별로 없네. 아무튼 풀어보시고 질문할 수 있을 때 바로 질문하세요. 그냥 넘기시라고. 여기도 피고하는 거니까 유형 5번도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정규분포예요. 아마 대부분 여기까지 시험 볼 건데 추정도 조금 할게요.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잠깐 좀 따져. 이 책은 너무 힘든데? 나 문자 받았어. 근데 너무 힘든데? 다음 주 중에 확인할 테니까. 자, 통계적 추정은 뭐냐면 이게 진짜 통계를 하는 거거든요. 앞에까지는 지금 자료를 조사를 할 거야. 통계 자료 조사니까. 앞에까지는 이 자료 조사를 하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계산하는 건데 진짜 자료 조사를 해서 그걸 써먹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자료 조사라는 거는 어떤 수치를 전부 다 조사해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하겠다는 게 통계인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만약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너무 힘들잖아. 그치?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다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한 반에서 혈액형을 조사해. 이건 다 할 수 있지. 인원수가 뭐 한 50명이 된다고 해도 다 할 수 있잖아. 이런 걸 전부 다 하시면 전수조사라고 해. 다 하는 거예요. 싹 다. 근데 만약에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이야.
이 배터리 수명 조사 다 써봐? 팔 게 없잖아. 그래서 그렇게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거야. 전수조사가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해서 표본 조사라는 걸 할 거야. 샘플링을 한다고 해서 그 중에 랜덤으로 몇 개를 뽑아서 이걸 써보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들도 이거에 평균 비슷하겠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야. 그게 추정이야. 그게 추정이야. 그게 추정. 그래서 이 전수조사를 하는 전체 집단, 얘를 우리가 얘를 모집단이라고 해. 모집단이라고 해. 여기서는 보통 확률 변수를 x를 쓴답니다. 우리 앞에 썼던 것처럼. 근데 여기서 이만큼의 표본을 가져와. 그래서 이걸 샘플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걸 추출이라고 하고, 이 표본에서 결과를 가지고서 얘네를 추정한다고 한다는 거지. 이 포인트. 그래서 거기 보면 전수조사, 표본조사, 모집단, 표본, 추출 이런 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미 추출,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이 있는데 보통은 이미 추출, 그러니까 랜덤으로 뽑는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뭐 국회의원 선거하거나 대통령 선거할 때 리서치라고 해서 전화가 오잖아. 받아볼 수도 있어. 아마 니는 안 할 것 같아. 나이 든 사람도 와. 근데 그게 한 번 받고서 대부분 걸릴 거야. 근데 또 와. 그렇다는 건 뭐야? 걔네가 중복을 허용한다는 얘기야. 그게 보건 추출이야. 보통 이메일 랜덤 추출은 인원수가 많은 보건 추출을 얘기해. 비보건 추출을 거의 쓰지 않는다. 그래서 맨 밑에 그냥 특별한 이유 없으면 이미 추출을 보건 추출을 간주한다고 써있어. 이게 그 얘기야. 그래서 전화가 왔던 사람은 또 올 수도 있어. 흑인 사람이 또 뽑힐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1482번 전수조사가 적합한 거. 1번 형광등 다 써볼 수 없잖아. 안 되고. TV 프로그램의 실시간 시청률. 다. 자, 우리나라 고등학생 하루 평균 수면 시간. 올해의 쌀 예상의 수학량.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기말고사 수학 성적의 평균. 답이 뭐겠어? 5번이겠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너무 많아. 그래서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이해했지?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모집단이라는 애가 있으니까 모집단의 평균이 있을 거야. 평균. 이건 보통 n이라고 쓰고 이거를 평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vx가 있을 거 아니니까 시그마식이 되고 이게 모 분산. 앞에 뭐가 붙는 거야? 엄마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마 x 이게 시그마에서 모 표준 편차. 처음에 배울 때는 잘 봐. 보통 얘를 주고 얘를 줘. 그러니까 얘를 다 줘. 근데 이건 말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 이걸 왜 주냐면 얘랑의 관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는 거야. 전체 틀을. 근데 원래는 이게 모르는 거죠. 왜냐면 얘 표본 샘플링을 해서 얘를 추측하는 건데, 얘를 추정하는 건데, 원래 우리가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집단과 그거에 샘플링 작업을 해서 얘네 관계가 이렇다라는 걸 먼저 보여주고, 나중에 표본을 가지고 얘를 추정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전체적인 패턴은 그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자, 이제부터 되게 좀 어려워. 잘 들어. 이 모집단에서 추출을 n개 해. 이 n개를 표본의 크기라고 해. 몇 개 가져왔어? n개 해서 걔를 평균을 해. 그러니까 n개가 이거야. x1, x2, xn. 이걸 n으로 나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10,000개가 있어. 다 못해. 근데 내가 여기서 10개를 가져왔어. 이 중에 10개를 샘플링 작업을 해서 가져와서 걔네를 평균을 냈어. 그게 이거야. 이게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 뭐가? x바가 표본 평균이야. 알겠지? 요 x바가 표본 평균이라고 했어. 그렇지? 그리고 이걸 갖다 분산을 구하는데 요게 표본 분산. 우리가 분산 어떻게 보겠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지. 근데 여기는 거기 봐봐. 밑에 편차의 제곱을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데 왜 n이 아니라 n-1로 나눌까라는 거야. 질문. 여기 밀집단이 있어. 평균이 있고 분산이 있다. 여기 내가 n개를 가져왔어. 그냥 만약 100개가 있는데 10개를 가져와서 평균을 냈어. 분산이 뭐가 더 클 것 같아? 50단 훨씬 더 터져있으니까 많이. 그래서 이거의 평균, 이거의 분산과 이거의 분산의 차를 줄이기 위해 n-1을 나눕니다. 원래는 되게 복잡한 얘기야. 나중에 통계로 가면 왜 n-1로 나누는지 증명이라는 걸 하거든. 근데 우리 고등과정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그게 그림이거든. 하나를 적게 해서 거의 얘에 맞춘다는 개념이야. 알겠지? 기억해놔. 왜냐면 이게 가끔 시험에 나와. 빈칸. 얘들이 다 n-1. 거기 밑에 보면 주의 2번. 표본 분산의 모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표본 분산은 모분산과 달리 편차의 제곱의 합을 n-로 나누는 것을 정의한다. 그지? 그지? 그리고 조심해야 되고 나중에 좀 얘기 문제 했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몰라. 추정하는 거야. 근데 얘를 추정할 때 얘를 갖다 쓴단 말이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모순이야. 아니 평균을 모르는데 분산을 못하고 시그마를 갖다가 추정을 해. 그럴 때는 이 시그마 대신에 얘를 쓸 거다. 맞춰놨으니까. 어렵지. 3번. 우평균을 m을 추정할 때 우평균의 시그마 값을 모르는 것이 보통인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원래 m을 모르면 분산을 못 구해. 그렇잖아? 표준 편차의 표준 편차를 대신할 수 있으므로 시그마 대신하여 s가 더욱 적절하다. 그러니까 나중에 s를 사용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런데 잘 들어. 얘는 여기서 그냥 n개를 n개만 딱 한 번 n개를 가져와서 평균을 낸 거야. 맞지? 그리고 분산을 구한 거야. 그럼 이 n개를 여러 번 가져오면 얘가 자꾸 바뀌겠지. 그래서 얘가 변수가 돼. 얘가 하나야. 표본 평균이라는 녀석이. 그런 녀석이 얘가 변수가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주 간단히 예를 들어줄게. 원래 x가 0하고 1하고 2였어. 이렇게 바뀌었었어. 내가 여기서 두 개를 가져와서 x바를 만들 거야. 그럼 x바가 될 수 있는 건 1, 0, 2분의 1, 1, 2분의 3 이렇게. 맞아? 어떻게? 얘는 0하고 1을 가져서 2를 나누는 거야. 1하고 1을 가지고나 0하고 1을 가져서 2를 나누고 얘를 가져서 2를 나누고 2를 가져서 2를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럼 얘도 하나의 뭐야? 변수가 되는 거야. x바가 0일 때, x바가 2분의 1일 때, 1일 때, 2분의 3일 때, 2일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변수, 이 확률 변수라는 형태가 됐을 때에 이 녀석의 평균을 구하잖아. 그럼 얘가 모평균과 같아. 여기서 평균과 얘네를 가지고 하는 평균의 평균은 같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결론이다. 얘가 얘랑 항상 있다는 얘가 된다는 거야. 증명하는 건데 그 증명이 교육원에서 빠졌어 이제. 근데 잘 봐. 무슨 얘기? 얘 이름이 뭘 것 같아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 알겠지? 평균의 평균. 이렇게. 그리고 얘의 분포. 얘의 분포와 얘의 분포를 할 건데 얘의 분포를 하면 얘는 얘 이름이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됩니다. 얘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설명해 줄게. 이게 어디냐면 그 다음 페이지 있을걸? 거기 290페이지랑 그 다음에 291페이지 있어. 그래서 거기는 용어의 차이에 주의해야 된다는 거야. 얘는 표본 평균이고 헷갈리면 안 돼. 얘는 표본 평균이고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 얘는 표본 분산이고 얘는 표본 평균의 분산. 다르다는 거야. 근데 여기 왜 이걸 나올까? 라는 게 잘 봐. 아주 간단하게 전체 집단이 무슨 집단이에요?
내가 여기 샘플링을 이렇게 가지고 오고 이렇게 가지고 오고 여기 세 개만 가져올까 치자. 여기가 x바가 하나 있는 거고 여기도 x바가 하나 있을 거고 여기도 x바가 하나 있겠지. 여기 분산인데 여기 원래 여기다 치면 여기 n개가 뭐예요? n개가 뭐예요? n개가 뭐예요? 여기는 분산의 전체 분산. 뭐가 전체 분산이 크겠지? 몇 배? n 배. 다시. 전체 분산이 더 크겠지. 5분산이. 여기 몇 개 들어가 있어? 여기 n개 들어가 있지. n개 들어가 있지. n개에 대한 분산, n개에 대한 분산, n개에 대한 분산. 여기다가 n개 곱하면 전체 분산. 개념적인 이해하는 거 그렇게 생각해. 원래 이거 증명해야 되는데 없어. 누구야 이거 증명이. 이해했죠? 뭔 얘기? 그래서 그게 어디 써 있냐면 그냥 그렇게 된다라고 그냥 써 있기만 해. 그냥 그렇게 되겠다고 써 있기만 해.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도 설명해 주시는데 되게 큰 얘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저게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게 제일 큰 일이. 만약에 50단위 정규 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 m의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는 거예요. 얘는 지거 따르고 얘도 지거 따른다고. 지거 때문에 이거니까. 그래서 얘가 x가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면 걔의 샘플링 작업한 녀석의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얘의 평균이 얘고 얘의 분산이 얘니까 직거를 따르는 것 같아. 직거를. 얘써 그게 나와 있어. 거기 290페이지 위에 나와 있잖아. 이번에 확률 분포.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x가 정규 분포를 안 따라.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 하지만 n이 충분히 크면 샘플링을 할 때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얘기를 생각해봐. 정규분포를 안 따르면 우리가 배운 게 뭐밖에 없어. 아까 2항밖에 없어. 2항이야. 근데 n 충분히 커. 그럼 정규화 시킬 수 있잖아. 그런 다음에 다시 샘플링 넣어보는 거야. 똑같은 얘기. 그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지? 그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다 계산. 전부 다 계산. 계산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그 다음에는 어렵진 않을 거야. 이거는 한번 풀어보는 질문을 해줘. 그렇지? 그 다음에 몇 개 풀어볼까? 너무 처음 배우는데, 여기는 정규분포 계산만 할 줄 알면 다 계산이 되겠느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질문. 290페이지 봐봐. 290페이지에 1393번 한번 볼래? 아니면 1392번 좋아. 일단 93번 보자. 그래프가 더 확실하니까. 확률연수 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규분포 m의 2의 제곱을 따르는 모습단이 크기가 4인 평번의 임수에서 얻은 표의 x바의 분포로 적당한 거야. 어떤 건가? 평균은 똑같겠지. 내가 방금 똑같다고 했으니까. 근데 시그마는 커져 작아져. 다야. 크기가 다야. 그럼 분산이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서로 나눴으니까. 분산이 작아진다는 건 뭐야? 높아진다는 얘기지. 답이 3번인가요? 그치? 이해했지? 그런 형태의 문제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만 구해서 계산하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도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이건 계산만 잘하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서 한번 해보시고요. 이 식에다 그냥 이 두 개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집어넣기만 해서 어렵진 않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쉬워. 유형 5번. 평균거 계산하는 거에다 집어넣는 건데, 이건 앞에 있는 방법 한 다음에 바꾸면 되는 거니까. 해보세요. 유형 6번도 마찬가지. 그 7번은, 그러니까 이제, 봐봐. 내가 이제, 요걸 따른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아까 우리 정규분포 했었다 그 확률 계산하는 방법 있잖아. 그래서 확률 계산하는 걸로 문제를 풀면 돼. 그래서 여긴 연습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로 갈 거야. 이거가 그냥 쭉 넘어갈게요. 그렇게 다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냥 수정 넣고, 잠깐만 필요한 거 있는지 한번 볼게. 다 그 계산이야. 계산하는 걸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풀다가 안 되는 건 더 질문해 놓겠지. 그 다음에 진짜로 해보자. 추정. 예.
이제부터가 진짜 어렵습니다. 잘 들으세요. 앞에 거는 선생님 문제 안 풀었는데 이거는 시간 때문에 그런 거고 일단 네가 풀어봐. 풀어보고 안 되는 거 다시 설명해서 물어봐. 알겠지? 그게 정규분포에서 문제 푸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지금 선생님 방금 얘기했듯이 표본 평균의 변수화를 해서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그걸 확률을 구하는 거에 문제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냥 풀면 돼. 근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 추정이야. 잘 봐.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쓸 거지. 얘가 이렇게 되면 정리를 해보니까 여기는 뭐야? x바라는 애가 있을 거고 그 x바의 평균은 n이랑 똑같고 이 분사는 n분의 시그마의 제곱과 같다.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이건 여태 지금 이거 아까 푼 건 그래 모집단일 거다 평균이랑. 그래서 내가 그 샘플을 작업했어. 그래서 여기 평균 구해봤더니 얘랑 같다는 거 알았고 여기 분산을 구했더니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럼 이 분포가 원래 모집단과 표본 사이의 관계네 라고 한 걸 보여준 거고 그럼 진짜 이 모집단을 할 수 없는 녀석을 샘플링 작업했다면 이제부터 추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뭐다? 어떤 모집단이 있어. 근데 여기서 내가 M 몰라. 근데 보통 시그마를 줄 때가 있어. 얘를 주거나 오케이. 그러니까 주어지거나 또는 모르거나 두 개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주어지면 이걸 풀면 되고 안 주어지면 아까처럼 S를 쓰면 돼. 그렇게 생각해. 처음엔 대부분 줘. 그런데 그래. 그래서 이 모집단에서 내가 샘플링 작업을 해서 X바를 구했다는 거야. 이때부터는 얘를 쓰지 않아. 그냥 얘 한번 하고 끝. 무슨 얘기냐? 내가 여기서 N개를 가져왔어. 아까 여기는 얘가 확실하니까 여기서 여러 개를 가져와서 X바를 구해서 그 X바의 평균을 구해서 얘를 계산한 거잖아. 그래서 얘가 됐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모집단인데 이게 모르잖아. 몰라. M을 몰라. 그래서 얘를 추정할 거야. 뭘로? 얘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M이니까 똑같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M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 M을 모르니까. 그래서 N개를 가져와서 평균을 실제로 내봤어. 그럼 얘가 의심해봐야지. 믿을만 한가? 의심해봐야지. 그렇지 않아? 저게 믿을만해? 라는 걸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단어가 하냐면 단어 조심해야 돼. 신뢰도라는 게 나와. 야, 이 정도는 믿을만해 라고 하는 신뢰도가 나와. 거기 그 책에 보면 무평균의 신뢰 구간 구하기라는 게 나오는데 신뢰도가 나오면 그 신뢰도에 따른 신뢰 구간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신뢰도가 거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어. 하나는 95%, 그 다음에 하나는 99%.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줄게. 잘 봐. 우리가 어떤 확률이 95%다라는 거. 내가 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잘 봐. 그렸을 때, 여기에서 Z야 0이 있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딱 대칭이 되는 여기까지 내가 마이너스 K라 하고 플러스 K라고 결정을 했어. 그랬더니 요 안에 퍼센테이지가 0.95가 되더래. 95% 얘기하는 거야. 전체에서. 그랬더니 여기가 그럼 0.475고 여기가 0.475가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이 K를 봤더니 여기 1.96이면 여기가 0.47이야.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면 0.47이라는 거지. 이 얘기는 이렇게 쓸 수 있지. 확률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은 확률이 0.95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괜찮아? 근데 이 Z라는 걸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뭘 했냐면 나 M을 몰라. 그치? 근데 X바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X바는 내가 모르는 정규분포 M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를 거 아니야? 아니지. N분의
시그마에서 뭐 다른 거 아니다. 근데 얘를 모른다고. 모른다고. 그치? 근데 얘가 요 Z로 바뀌었을 때에 계산을 해보면 Z는 여기 Z를 썼을 때 Z는 이거일 거 아니야. 뭐야? X바다 변수야. 루트 N 분의 시그마. 얘 X바 빼기 M이었겠지. 우리 정기분포 확률 계산 때 이렇게 계산하니까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었어. 그럼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1.96 루트 N 분의 시그마에 X 빼기 M 하고 1.96 양쪽에 곱하고 이렇게 된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나 얘 알아? 아니? 몰라. 얘는 지금 내가 구했어. 샘플링 잡아봐서 얘를 구했어. 근데 쟤를 미들만 한가를 물어본 건데 그 미들만 한 퍼센트에게 0.95라고 해서 이 안에다 얘를 가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걸 정리하고 M을 남겨놓고 X바를 넘기잖아. 그다음에 마이너스 곱하지? X바 빼기 1.96에 루트N분의 시그마 M X바 더하기 1.96에 루트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이게 X바를 구했을 때 X바에서 이 계산해서 넣고 X바 넣고 그러면 X바에 이 간격 안에 M이 들어갈 확률이 95%라는 얘기야. 다시 내가 지금 95% 확률을 정기분포에서 그렸잖아. Z를 이렇게 놔뒀는데 Z라는 걸 이 상황에서 보니까 X바 샘플링 작업이라는 X바라는 저 변수에서 보니까 아까 배웠었던 얘가 이거더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여기다 채웠어. 근데 나는 얘는 지금 그리고 얘는 몰라. 그래서 이게 95% 되려면 요 차가 요 차이 있어야지만 95%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와 얘의 차를 구한 거야. 내가 구한 표본평균과 원래 목표평균의 차가 이렇게 되면 95%겠네. 그러니까 M은 내가 구한 표본평균에서 이걸 뺀 거랑 내가 구한 표본평균에서 이걸 더한 거 사이에 들어가겠네. 그 확률이 95%라는 얘기. 이해했어? 그래서 이게 이 신뢰도에 따른 신뢰 구간이 얘가 되는 거야. 그럼 바꿔볼게. 만약에 여기가 0.99가 돼. 좀 넓어지지 이쪽으로 이렇게 좀 넓어지지. 여기가 0.495가 되고 여기도 0.495가 돼. 그랬더니 여기가 2.58이야. 그럼 이 자리에 2.58이 들어가니까 X바 빼기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 M이고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게 99% 신뢰 구간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나와 보면 알겠지. 딱딱 보이는 게 그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자, 똑같은 N을 가져왔다 치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번 N을 조정했어. 그러면 신뢰도가 높아지면 구간은 넓어져? 좁아져? 넓어져. 그치? 넓어져잖아. 그래야 신뢰도가 높아지지. 똑같은 N을 가져갔다고 했을 때 신뢰도가 높으려면 구간을 넓혀야 돼. 두 번째, 같은 신뢰도. 얘네들이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99% 정했어, 신뢰도를. 그럼 N이 커지면 구간은 작아져. 왜? 더 많이 뽑았으니까 구간을 더 좁게 해도 믿을만 하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그래서 얘네들 되게 많이 헷갈려. 근데 이건 10 보면 돼. 봐봐, N이 여기 있잖아. 분모이지. 요거를 조심해라.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 없어? 너무 많이 앞서갔어? 많이 앞서갔네. 322페이지 있어. 7년 구간의 성질. 좀 넘겨봐봐. 거기 그 문제 보시면, 왜냐면 수정에 들어가면 이 문제는 무조건 하나 나와. 그 322페이지 실내 유형 9번. 거기 있는 말들 잘 읽어봐봐. 실내 구간에 있는 신뢰도의 길이 하나 맞지?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 값이 크면 구간의 길이는 길어져. 맞지? 왜냐하면 신뢰도라는 건 K를 결정해. 이 숫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신뢰도가.
실내도가 커지면 숫자가 점점 커져 넓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정하는 거야. 근데 거기 보면 이번에 실내 구간의 길이는 L은 루트 N에 반비례하지. 왜냐면 여기 루트 N이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해했지? 그래서 N이 커질수록 구간은 좁아진다. 언제? 실내도가 일정할 때. 그런 타이틀을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와. 3번. 실내도가 목평균이 일정할 때 표면 크기가 P배를 하면 실내 구간은 루트 P분의 1 배가 돼. 이렇게. 이해했어? 뭔 얘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 비례하고 실내도에는 비례하고 루트에는 반비례한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 무조건 하나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나와. 진짜 나와. 거의 안 나온 적 없어.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여기도 저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되는데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자. 생각보다 어려워. 왜 어렵냐면 단어가 생각보다 조금 복잡해. 자, 얘기했다. 여기 어떻게 탄생되는지 알아야 돼. 95% 이 구간 넘기고 난 이해 몰라. 이렇게. 잘 봐. 여기 시그마 들어가 있잖아. 내가 아까 그랬지. M은 모르고 원래 시그마 몰라. 그걸 뭘 생각한다고? 주어지면 이게 쓰고 안 주어지면 이거 구해서 쓰면 돼. 그런 것들만 조심하면 추적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에 뭐가 다한 거야? 정규 분포가 다한 거야. 모든 과정은 정규 분포가 다 만들어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실내 구간 구하고 이런 문제를 쓰거든. 거기에 1486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도 조심해야 돼. 어느 고등학교 남학생들 하루 운동 시간은 목평균이 N이고, 목평균 나와 있지? 목표준 편차가 10이야. 그러니까 M은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X 운동 시간, N은 정규 분포, N의 10의 제곱을 따르다. 이 학생이 남학생 중에 몇 명 뽑았다? 25명 뽑았다. 그럼 여기 X 바로 가는 거지. 그랬더니 이 평균이 42분이었다. 이렇게 알아줘. 문제 이거. 괜찮아? 다시. 전체는 이런데 X인데 그래서 전체 평균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분산을 못했는데 근데 25명 뽑았어. 걔네는 평균 냈더니 41. 그럼 X 바가 41이네. 괜찮아? 이거. 근데 이 학교 남학생들의 하루 운동 시간 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가 있는 거기 그렇게 써있고 38 플러스 알파 N 38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럴 때 알파 베타를 구하는 거야. 볼까?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넣으면 돼. 그래서 여기 42 빼기 거기 1.96으로 돼 있지? 1.96 하고 곱하기 루트 N 5분의 시그마 10 N 끝났네. 더하기 1.96 5분의 N 결정했다. 근데 계산하면 이게 이제 여기가 왜 이렇게 주는 여기가 2잖아. 봐봐. 여기 2잖아. 이게 2잖아. 그러면 42 빼기 3.92 이렇게 되거든. 맞지? 이게 이렇게 되고 다시 더하기 3.92 이렇게 되잖아. 잘 봐. 계산하지 말고 이거 4를 줘. 여기가 38 플러스 0.08이야. 이해했지? 이렇게 되고 여기도 4를 줘. 그러면 38 7.9 지금 계산 방식이 너무 편하다. 계산 어렵게 하지 말고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 답이
문제 잘 봐야 돼.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제 유형 2번이 표준 편차가 주어진 경우, 포음 표준 편차가 주어진 경우, 그러니까 그냥 이 마음대로 풀으면 돼. 근데 유형 3번 봐봐. 이번에는 거꾸로 구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n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전체적인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했지? 그러면 됐어. 그럼 뭐 거의 다 한 거야. 옛날만큼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니까. 자, 또 1498번. 이건 거꾸로 n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간을 주고 거기 구가 나와 있지. 그다음에 반대로 n이 얼마야? 몇 개 가져왔어? 어느 도시에서 주민들이 1년 동안 영화를 관람하는 횟수는 모평균이 m, 모평균 편차가 6인 정규표를 따르는데 관람 횟수를 x로 잡고 얘가 정규표고 m 모르고 6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 도시 중에 n명을 이미 추출해서 여기서 n명을 이미 추출해서 해서 1년 동안 영화 관람 횟수 조사했더니 모평균에 대한 실을 높아봐. 전체 x가가 없어. 안 줬어. 근데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 잘 봐. 얘가 실내 구간이 99% 라인 99% 실내 구간이 3.42 n 8.58 이렇게 됐어. 그럴 때 n이 얼마야? 왜 어렵게? 주어진 게 많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근데 생각해봐. 봐봐. 잘 봐. 봐봐. 여기 얘네 둘 더하면 2x까지. 얘네 둘 더해도 2x까지. 그러니까 x바를 구할 수 있는 게 얘랑 얘랑 둘 더해서 1이 나오는 거야. 이해했지? 지금 얘랑 얘랑 더하면 10이가 나와. 그러니까 x바가 6이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야 돼. 6 빼기 2.58. 얘가 6 더하기 2.58. 이게 나와야 돼. 여기까지 나올 수 있어야 돼. 이해했어? 그럼 이제 요 2.58을 써서 계산할 거니까 얘를 이렇게 쓰는 거야. 6 빼기 원래 2.58이 있었지 여기. 그 다음에 루트 n 분의 여기 6 이렇게. 6 더하기 따라서 n이 몇이다? 이해했죠? 아니. 그래서 처음에 얘를 먼저 구하는 게 목적. 얘네 둘이 정사 반띵해서 승부부터 구하고 계산하는 거야. 그냥 주셔보면 돼. 여기도 그렇게 어렵지? 1500이번 하나 볼까? 다음 유형. 여기 지금 안 하지. 저 계속 보고 해야 되니까. 보고 하다가 나중에 안 보고 하게 돼. 1500. 자, 어느 마을에서 수확하는 수박의 무게는 수박 무게. 정규분포 X면 정규분포 평균 N 그 다음에 1.4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번에 수학한 수학 중에 몇 개? N이 49개. 명칭만 잘 알면 돼. 평균을 이용해서 이번에 수학한 수학의 평균 N의 실내 구간 95%를 했더니 얘가 A, M 하고 7.992가 그럴 때 A가 얼마야? 모르겠네. 이건 어떻게 풀래? 이건 좀 더 어려워. 이건 조금 더 어려워.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한 거야. 일단 식을 써. M은 자 여기 있지. 나 X가 몰라. 빼기 95%는 1.9 밑에 식 보면 조심해야 되는 게 밑에 P, Z의 절대값이 1.9로 작을 때 0.9를 한다. 이걸 가끔 2로 줄 때가 있어. 단원이 해버려가지고 잘 봐야 돼.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7 루트 49 7분의 1.4를 하는 거야. 여기는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7분의 1.4 여기 계산해서 이걸 빼면 X가 나오지. 너무 계산 거야. 이해했어? 다시요. 다시 여기 계산 되잖아. 빼서 X가 나오지. 15넣으면 계산 거야. 응.
그래서 이 식이 계속 쓰이는 이유가 그거야. 내가 여기 계속 안 지우고 있는 이유가. 여기는 문제도 그렇게 푼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x가 안 구하고 나오는 문제가 나오는데 아 여기가 대박. 여기는 꼭 풀어봐. 316페이지 네 문제. 이거 되게 중요해요. 316페이지 1511, 1512, 1513, 1514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생각보다 시험에 잘 나와요. 특히 거기 문제 보면 12, 13, 15는 그 구간의 차를 다 써놨어. 그 구간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A랑 B를 몰라. D랑 C를 모르지만 그 차는 구할 수 있거든. 그게 뭐야? 그러니까 얘를 내가 몰라. X가. 그러면 어차피 얘에서 얘 빼면 이거 두 개지. 얘에서 얘 빼면 이거 두 개지. 그 차를 얘기하는 거야. X만은 모르더라도 차는 구할 수 있다는 얘기. 그 얘기예요. 그래서 풀어보도록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313페이지 나옵니다. 313페이지. 문제가 좀 많고 어려워도 다 풀어야 된다 했거든요. 알았지? 풀어보고 꼭 다시 질문해. 자, 여기서 만약에 1519번 기본문제 하나 풀어볼까? 방금 얘기했듯이 B-1 구하네요. 318페이지. 거기 문제 많은 거 다 넘어가서 뒤에 풀어와야 돼. 자, 우평균 M. 우평균 편차가 4인 정육불단의 모집단의 크기가 자, 다시 모집단이 X. 거기 변수가. 근데 여기서 우평균이 M.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이거는 정규 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이 256인 표본의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평균의 값이 x바이다. 이를 이용해서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이 99%야. 라고 했을 때 구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저 다음 문제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근데 뭘 구하라고? A를 구하라고. 선생님 방금 얘기했다. x바 몰라도 구할 수 있다. 왜? 시계 그냥 집어넣으면 돼. x바. 자, 99%네 2.58. 2.58. 그 다음에 여기 루트 256이면 얼마야? 이게 16의 제곱이죠. 누 제곱이니까. 그래서 여기 16분의 4. x가 더하기 2.58, 16분. 그럼 그냥 얘에서 얘 빼면 돼. 얘가 A고 얘가 B니까 얘에서 얘 빼면 X가 사라지니까 요거 2배. 얘가. 계산은 되는데 이거 2배니까 4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전체적인 개념만 어느 정도 이해하면 그렇게 되게 어렵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유형 7번으로 갈게요. 306페이지.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게 부등호가 들어가요. 최소값 구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진짜 이거에 한이 맺힌 사람인데 내가 이 얘기를 들어봐. 이거 잘 들어봐. 내가 이거에 한이 맺혔으면 내가 이걸 풀어보다가 짜증이 몇 번 났는데 그냥 쉬운 걸 봅시다. 1531번 봐봐. 자, 여기서 어느 지역의 버스 정류장 사이의 거리는 거리를 x라고 하면 표준 편차가 80인 정육표를 따르니까 대놓고 이제 정육표를 따르는데 m을 쓰지도 않아. 그리고 표준 편차가 80이니까 80의 제곱이라고 쓰면 이걸 따르게 돼. 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제일 때. 근데 우평균의 신뢰도를 95%를 추정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우평균과 표준 편차의 차가 이게 뭐냐면 우평균과 이거의 차가 이거야. 아니 이게 여기 써도 돼. 이거야. 그럼 얘가 어디? 여기 공식 봐봐. 여기로 가는 거야. 이 공식으로 중간 공식으로 가는 거야. 얘가 95%니까 이렇게 되겠지. 1.96에 부채인데 시그마니까 80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제가 뭐라고? 봐봐. 제가 39.2 이하가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지?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되기 위한 크기 최소값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가 1이 오고 얘가 얘를 나누면 20.
나누니까 4 이렇게 되겠네? 맞아? 답이 16이잖아 1번 그지? 이렇게 최소값 다시 왜 뭐에 상이 루테인이 일로 왔어 여기 나누면 20이라고 20을 나누면 4 이렇게 양변 치고 이렇게 근데 내가 예전에 무슨 얘기를 애들이 이제 여기 스킵하다 보면 이렇게 되잖아 여기서 이렇게 가면 괜찮은데 여기서 답이 뭐가 나오게? 그럴듯하지 않아? 진짜 이렇게 해서 겁나 많이 틀려 이게 만약에 객관식이 아니라 성수형이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풀어가야 돼 이렇게 다 풀고 이렇게 풀어가면 겁나 많아 아니잖아 그지? 아니잖아 이렇게 가야지 어? 제발 이 마지막 계산에서 틀리면 안돼 진짜 장난이 정말 많아 내가 저걸 너무 많이 당해서 죽어버릴 정도로 많아 진짜 짜증이 나가지고 나 얘기했다 분명히 이거 계산 저렇게 해오면 애들 되게 많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떨어질 때 있어 이건 그래도 좀 말이 안 되잖아 너무 작잖아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 그러면 이거잖아 답이 한잔 하는 거야 얘기했다 분명히 나 근데 저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내가 그래서 이게 통계 수업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해 제발 이러지 말라 부탁이다 제가 무효사도 한번 저 당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321페이지 여기가 어려워 왜 어렵냐면 신뢰도가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신뢰도를 딱 두 개만 쓰거든 여기가 95% 이렇게 딱 두 개만 써 근데 갑자기 문제에서 이게 신뢰도를 알파 %라고 하고 주기 시작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얘네 둘만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요 얘기를 알아먹어야 돼 이거는 그냥 옛날에 어떻게 쓰니 이거 외웠다 이거 외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외웠던 거잖아 근데 신뢰도가 얘는 둘이 아니라 다른 퍼센테이지 바뀌면 이 얘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거기 봐봐 거기 만약에 1534번을 보냐 1534번을 보냐 이렇게 있어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A는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A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 생산하는 A 제품 중에 49개 일단 시그마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샘플링을 49개를 했어 그래서 표본을 X, 평균 X를 X바라고 결정했어 그리고 우평균의 신뢰도를 구간할 신뢰도가 알파 %일 때의 신뢰 구간이 X바 빼기 7분의 0.98의 시그마 M X바 더하기 7분의 0.98의 시그마 이렇게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정규표를 이용해서 이 알파가 뭐냐는 거지 알파 %, 이거 뭐냐 신뢰도가 뭐냐는 거지 그럼 이거는 이 얘기만 이해하면 되게 쉽게 풀어 여기 0.98 있네 0.98 있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원래 알파 %라는 게 이거죠 어떤 Z값이 그러니까 Z값이라는 게 여기서 뭐야 시그마 분의 X바에서 M을 빼고 Z값 한 게 어떤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알파 %라는 건 100분의 알파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얘가 돼야 돼 요 안에 있는 요식을 정리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K 잠깐만 여기 N분의 M, N분의죠? 그죠? N분의 샘플링이니까 N분의 그래서 여기가 이게 루테이니까 치우갈게 7분의 시그마의 X바 빼기 M K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이걸 여기다 곱하고 곱했는데 이 식이 나왔다는 건 여기서 K가 K가 0.98이구나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했어? 0.98이 되는 건 요게 다시 얘기하면 P의 Z의 절대값이 K가 될 확률이 여기가 0.98이 될 확률이 100분의 알파라는 얘기고 거기 0.98이 얼마야? 라고 보면 0.34거든. 그러니까 얘가 0.68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알파가 68%가 이해했어? 양쪽이잖아, 사이즈. 0.98, 0.3, 0.68 이렇게. 그래서 알파를 거꾸로 구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까지 한 거야? 신뢰도를 구하는 문제까지 가고. 그래서 이 과정을 알아야 하는 얘기였던 거죠. 이해했지? 그래서 내가 다시 얘기한다. 요거의 퍼센티지가 신뢰도가 요거다. 그럼 요 안에 있는 걸 빼주고 나서 이식이 되면 된다. 그럼 거꾸로 갔을 때 K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K를 다시 여기다 넣어서 알파를 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유형 9번. 얘 유형 9번은 무조건 나온다고 얘기했으니까 거기에서 문제를 풀어봐. 알겠지? 시험 전에 다시 한번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수업 시간에 물어봐도 돼. 어렵지?